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박병준 쌤입니다. 경할문 2학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찍게 되었고요. 경제 지표 관련해서 이제 학기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경제 관련 지표 중에서 생산 지표에 대해서 이 경할문 13강에서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1은 우리가 패스하기로 했었던 기억 나시죠? 네, 한국 경제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사 이런 데에서 이미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중복해서 다루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쌤 수업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3-2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3-2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생산, 지출, 아이고, 생산, 지출, 분배, 그죠? 생지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오늘 하는 지금 이 경할모 13강에서 하는 거는 생산 국민소득입니다. 네, 생산과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생산 관련 지표로는 GDP가 있다. 얘기 들으셨을 거고 그 GDP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GDP의 핵심 키워드는 네, 일정 기간 한 나라 혹은 뭐 영토, 그죠? 최종재 뭐 이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ion의 줄임말이죠. 그로스는 전체의 뭐 총 이런 뜻이고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덕션 하면은 생산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GDP는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GDP는 항상 기간을 산정해서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는 지표고요. 두 번째,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영토를 기준으로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의 합이다. 즉 최종재, 방금 전에 말했던 최종 생산물이 최종재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첫 번째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산적으로 1년을 의미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네, 분기는 네, 3개월을 보통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1년을 주기로 계산을 합니다. 밑에 지금 도표랑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실제 대한민국의 GDP를 구해놓은 겁니다. 그죠? 70년부터 71년, 72년 쭈루루룩 1년 단위로 구하고 있고, 밑에는 조금 줌인을 했죠. 줌인을 해서 이제 분기별로 GDP를 구하고 있고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됐다라는 뜻은 국적이 아니라 영토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국내 지역에서 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산은 GDP에 포함이 되고요. 해외에서 주로 생산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인의 그런 어떤 최종재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는 중간재 부가가치를 다 합한 거와 동일하다 이런 얘기고요. 최종재랑 중간재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최종재는 말 그대로 최종 재화입니다. 최종으로 소비자에게 바로 갔을 때 그때 상태의 물건을 최종재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재는 최종재의 제조에 필요한 그런 재화나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밑에 책상이 나와 있는데 책상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책상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원료들과 서비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노동력도 들어가고. 보시면 목재 생산에 5,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었죠. 목재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죠? 5,000원치 목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목재를 공장에서 사들여 가지고 책상을 제작해서 2만 원어치의 네, 가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책정이 되었을 때 이 2만 원은 진짜 그 본인 혼자서 만들어낸 2만 원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2만 원에는 목재 생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 5천 원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책상이 만들어진 2만 원의 가치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될 때는 또 거기서 만 원이 더 붙어서 3만 원으로 팔리게 되었죠. 여기서 부가가치는 역시 그 중간 과정에서 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유통되면서 나오게 된 부가가치는, 그죠? 일단 목재를 만들면서 5천 원의 가치가 부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죠? 15,000원의 부가가치가, 그죠? 새롭게 창출이 되었죠. 이 사람의 노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만 원의 부가가치를 통해서, 그죠?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인 5,000원, 15,000원, 만 원이 합쳐져서 결국은 3만 원에, 그죠? 3만 원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GDP를 구할 때 이 5,000원, 2만 원까지도 다 더해버리게 되면은 계산이 중복으로 되어버리죠. 왜? 이 3만 원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재나 책상 제작에 들었던 어떤 부가가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 때 당시 가격만 더해주면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이죠. 빠비앙이 방송을 출연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출연료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GDP일까 아닐까? GDP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파비앙의 수입은 GDP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리그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그죠? PSG 같죠? 생제르맹에 있는 우리 이강인 선수의 연봉 주급은 GDP에 포함이 될까? 되지 않을까? 그죠? 주로, 그죠?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주급은 GDP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 며칠간 공연을 하고 온 BTS의 공연 수익은 GDP에 포함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GDP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인데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둘이 차이는 뭐냐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 생산하는 최종 생산물 시장가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딱 그 사람이 무슨 땅을 밟은 그런 것만을 영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영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홈그라운드가 어디냐, 메인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이강인은 주로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죠. 황희찬 선수 뭐 이런 친구들, 선수들, 그죠? 근데 BTS는 저 한남동에 살고 있다고, 그죠? 해외에 잠시 왔잖아요. 그 둘은 이익을 향유하는 중심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로 살고 있는 이강인의 그런 어떤 활동은 GDP에 포함이 안 되지만 BTS의 그런 어떤 생산은 GDP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GDP랑 유사한 지표로는 GNP랑 GNI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알아만 두세요. 네, GDP랑 GNP의 차이는 GDP는 이제 영토를 기준으로 하고 GNP는
주로 그 사람이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이강인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강인의 주급은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GNP에는 포함이 됩니다. 설령 이강인이 해외에 주로 살고 있다고 해도요.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GNP에는 포함이 돼요. GNI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교역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역 손익의 차이가 GNP에서 반영이 됐다.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소득 지표로 조금 더 정확한 거는 GNI를 주로 쓰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좀 지표 볼 때 많이 보는 건 실질 GDP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 관련 지표로는 GDP 중에서 실질 GDP를 보고 있다. 실질 GDP? 실질 GDP가 뭐야? 그죠? GDP면 GDP지. GDP도 유형이 있습니다. 명목 GDP랑 실질 GDP가 있는데요. 명목 GDP랑 실질 GDP 두 개 차이는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생산량 곱하기 해당 연도의 시장 가격을 가지고 산정하고요. 실질 GDP는 해당 연도 생산량 곱하기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즉 실질 GDP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려면은 무엇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 기준 연도가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년마다 GDP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게끔 구하는 방법이 명목이랑 실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명목은 변수 두 개, 이제 생산량이랑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 둘 다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변동이 되는데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즉 시장 가격을 하나의 값으로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픽스를 시키고 연도의 생산량만 변화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는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해 줄 수 있는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명목 GDP는 어때요? 명목 GDP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의 변동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GDP의 성장이 진짜 생산성만의 그 변화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죠? GDP가 늘어났다고 한들 그것을 진짜 생산량만의 변화로 인해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제를 보면 이런 거죠. 자전거만 생산하는 국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2년을 기준 연도로 본다고 가정하고요. 자전거 가격과 생산량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2022년, 즉 기준 연도의 명목 GDP, 실질 GDP는 똑같죠. 기준 연도의 명목이랑 실질 GDP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 연도가 해당 연도거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제 기준 연도랑 해당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23년이죠. 23년의 명목 GDP는 어때요? 해당 연도의 자전거 가격 얼마? 15만 원. 그리고 생산량 몇 대? 20만 대. 그래서 300억 원이 나오는데 실질 GDP는 어때요? 2023년의 가격인 15만 원이 아니라 2022년 기준 연도의 가격인 10만 원 곱하기 20만 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만 좀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앞으로 경알못은 형성평가 문제 풀이는 영상에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안 풀어보고 그냥 제가 풀어준 풀이만 보고 이렇게 막 그냥 보고만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찍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시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가져오십시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냐?
역시 경제 성장률 생산성을 담보하는 지표인 실질 GDP를 가지고 구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값을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그죠? 변화 이전 분해, 그죠? 변화 이후 마이너스 이전을 100분율로 해버리는 거죠. 네, 변화율은 그거는 그 뭐 경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거 할 때 제일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으로 변화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작년 실질 GDP 분의 올해 마이너스 작년 곱하기 100분율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산출했던 실질 GDP들이 그죠? 2022년에 100억 원, 2023년에 2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은 22년 실질 GDP인 100억 원 분의 23년 실질 GDP 200억 원 마이너스 100억 원 곱하기 100분율 했더니 100%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성장률인데요. 그냥 이거는 예전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였지 싶은데요. 아니군요. 뭐 대한민국 실제 경제 성장률인데 방금 전에 나왔던 그 100% 성장률이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국가가 2배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 우리 개도국 시절 같은 때에는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죠. 즉, 그러니까 volatility, 그 변동이 심한데 이쯤부터 가면은 좀 변동이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금 이 변동성이 적어요. 선직이 뭐야? 인직도 아니고. 그렇죠? 개도국에서 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포메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이런 행간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알모 13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좌로는 지출이랑 분배에 관련된 지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